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아디쇼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자, 이 단풍 저쪽 아마도 네. 단풍 우리 지역도 활기차게 등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제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속리산을 다녀왔는데요. 좋다. 이야, 정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수채화 풍경을 만나고 와 있습니다. 네. 산행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체온 조절용 좀 도톰한 옷도 준비하시고 자신한테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단풍 지도를 보니까요. 네. 17일 정도가 이제 계룡산의 단풍이 그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 계룡산, 식장산 또 많죠. 우리 지역에 많죠. 또 볼만한 이 단풍 볼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풍 구경하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가신다고 좋겠고요. 네. 예, 멋진 추억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VJ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높고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 오늘 느껴보셨나요? 가을을 문학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인지 다양한 문학 콘서트가 열리며 우리들의 눈가기를 행복하게 해주어서 화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작가 중 논산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고 계신 박범신 작가의 와초문학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지난 10월 박범신 작가와 함께 그의 문학세계의 모티브를 배경으로 독자들과 트레킹을 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펼쳐지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본인의 집필관을 배경으로 한 탑정호까지의 은교길을 비롯해 강경에 대한 사랑을 담은 풍경길, 많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런 일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박범신 작가님을 직접 만나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막 웃어주시고 여기저기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다 대답해 주시고 처음 경험해 본 거에 비해 기분도 좋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더 많이 참석해 보겠다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인문학 기행이라고 해서 이제 솔직히 은교라는 책은 들었는데 많이 몰랐는데 이제 그 책 쓰신 작가님과 같이 걸으면서 자연도 봤고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걸으니까 산뜻해서 좋았어요. 이어서 지난 18일 열린 제2회 와초 박범신 문학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범신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문화축제로 논산 조정리에 위치한 박범신 작가의 집필관과 KTNG 상상마당 논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메인 프로그램은 박범신 작가의 집필관을 둘러볼 수 있는 집필관 오픈하우스와 촐라체, 고산자, 은교 등 작가의 작품 내용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꽁트로 구성된 일부 행사와 문학평론가와 독자가 함께 대담을 나누는 작가와의 대화 등도 진행되며 와초 박범신의 문학을 보고 듣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럼 박범신 작가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와초 박범신 문학제 2회를 맞이했는데요. 아까 축하 무대 때 보니까 어느 축제장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흥 속에 빠져있다가 내 이름을 건 축하 문학제였구나라고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는데요.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처음에는 우리 논산지 오픈하우스를 소박하게 하다가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 박범신 문학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시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내 이름이 붙어있는 문학제라는 게 나는 민망하죠. 민망하고 그러나 우리 논산에 내가 내려가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논산 고향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해서 나는 고향에 헌사 바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범신 문학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연도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작은 축제처럼 돼가지고요. 제 자신이 그거 관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관객을 하나로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워낙 좋았고. 오늘 정말 햇살이 얼마나 청량한지요. 네. 정말 축복처럼 가을 햇살이 쏟아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들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고향을 애착을 하는 마음으로 논산으로 내려오셔서 네. 정말 고향 마을을 소질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네. 그중에 가장 애착을 갖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요? 고향을 뭐 배경으로 한 소설은 많죠. 추리 소설도 많고 역시 2년 전에 냈던 소금이라는 소설, 강경, 합정호 주변이 배경인데 제가 또 논산에 내려와서 쓴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제가 고향에 바치는 소설이었죠. 그리고 나의 사랑 끝나지 않았다 논산일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두 권은 논산에 내려와서 3년 사이에 고향에 바치는 책으로 썼습니다. 네. 이어 같은 날 논산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대일문인협회의 문학 콘서트가 함께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문학 콘서트는 대일문학 17집인 비온 사패산의 출판 기념회와 제11회 대전일보 문학상 시상식을 함께 가지며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소설가 정영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축사, 문인들의 시 동시낭송, 동화구연, 소설 낭독 등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전일보 문학상에는 이예훈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쉼표를 전해주는 문학이라는 장르. 그 쉼표를 통해 여유를 갖고 문학을 즐기며 삶을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문학 활동을 시작한 게 1994년 대전일보에서 신춘문예 당선이 되면서 문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 대일문학이라고 하는 그 단체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대일문학 이 시초부터 계속 같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문학해 오는 그런 모습이며 글을 같이 읽어오고 같이 평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20여 년 세월을 지내왔는데 이제 저한테 여기 상을 주시니까 다른 뭐 어떤 좋은 상을 받는 것보다 또 특별하고 또 정겨운 그런 의미가 있네요. 참 좋고 또 고맙습니다. 젓갈축제가 한창인 강경 젓갈축제로 나가봤는데요. 지난 15일 대향연에 막을 올린 강경 젓갈축제는 축제 기간인 5일 동안 관람객 57만여 명 방문, 지역 경제 유발 효과 350억 원의 성과를 거두며 2년 연속 최우수 축제의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강경 젓갈축제는 전국 여고 동창 가요제, 외국인 김치 담그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매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열리는 강경 젓갈축제. 내년에 열리는 축제가 더욱 기대됩니다. 저희 강경 젓갈은 200년의 전통을 자랑합니다. 강경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이 발달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그 옛 전통을 살리고 또 젓갈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거든요. 그 반찬의 본고장이 이 강경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축제가 기획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한 50만 이상 오셨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프로그램이 발달을 하고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이 강경은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갈대밭이 있고요. 그 갈대밭 사이로 또 연인들이 같이 그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코스도 마련돼 있고 또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물과 산과 들과 그 모든 것들이 수채화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또 맛있는 맛까지 더해진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네, VJ 아디쇼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씨가 넘습니다. 체감은요,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요즘이.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뭔가 좀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죠? 훈훈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자, 오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따뜻한 동행의 시간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복한 나눔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의 또 다른 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 VJ 하디쇼에서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VJ 하디쇼 남궁유지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 결혼하고 싶은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주 특별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이곳 대전의 한 호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분들의 의미 있는 결혼식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대전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한 호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결혼식과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세계 각 나라의 문화 공연부터 시작해 결혼식 준비가 한창인 이곳. 오늘의 꽃인 신부는 멀리 타국을 고향으로 둔 이주 여성들인데요. 여러분, 결혼식의 꽃 바로 신부죠. 저 뒤쪽에 지금 신부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설레네요. 빨리 들어가서 한번 만나볼게요. 신랑님, 네. 긴장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네. 뭐 그렇습니다. 어제 잠은 푹 주무셨어요? 네, 뭐 언제 한 10년 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웨딩 사진도 옮고 그런 것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네. 이제 마침 또 이런 호텔에서 이런 또 다문화 가정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해준다고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연락이 와갖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응했고 네. 또 이렇게 오면서 마음 아팠었는데 오늘로서 그 이제 아픈 마음을 다 떨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동안 미뤘던 숙제를 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답을 쓰는 날이죠. 야,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잘해주겠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뭐 사랑 이 단어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항상 영원히 할 때까지 사랑합니다. 멋진 결혼식이란 선물을 선사한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합동 결혼식이다 보니까. 그냥 좀 한 10년 만에 이게 하는 거라 뭐 좀 색다르기도 하고 오늘 기분은 좋네요. 10년 만에 올리는 결혼식이죠? 네. 10년 만에 올리는 결혼식인 만큼 남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남편 저 때문에 남편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럼 얼마 만에 식 올리시는 거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6개월 만에. 네. 그럼 6개월 동안 그래도 또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결혼식 하니까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기 보시고. 앞으로 행복하고 안 싸우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하고요. 새하얀 드레스를 차려입은 10월의 신부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제가 신부 대기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다들 그냥 입꼬리가 여기 귀에 걸리셨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아주 뿌듯하실 것 같은데 결혼식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희 호텔을 이번에 오픈하면서 다문화 가정들을 오픈 이벤트로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의미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그 다문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대전에 우리 그 호텔을 좀 명소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여러 오픈 행사를 다녀봤지만 꼭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다문화 가정 결혼식을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동안 제가 그 웨딩 컨설팅 사업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호텔을 갖게 되면 꼭 사회에 좀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일도 정말 봉사를 하신 거긴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봉사도 많이 계획하신다면서요? 예, 제가 정기적으로 앞으로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 그 좀 어려운 그 독거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그 칠순 잔치를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야,
정말 멋진 계획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이 베푸시는 만큼 더 번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먼 나라에서 이렇게 또 우리 한국을 찾아와서 이렇게 참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가는데 정말 행복하고 정말 다복하게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문화 가정 그 신부님, 신랑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은 모두 한 가지입니다. 부부로 살아온 지 몇 년 만에 올리는 가슴 떨리는 결혼식. 늦었지만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부부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결혼식을 10년 만에 올리시는 건가요? 오래됐죠. 그쵸. 예.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또 다른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예, 예. 어떠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마냥 이쁘세요. 예. 오늘 아들 며느리가 또 결혼식을 올리는 특별한 날이니까 어머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예, 주들 행복하게 살고 얼른 애기나 낳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자, 요즘 들어 호텔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에 앞장서는 건 물론 비즈니스 사업 시 국가 지원 서비스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제가 결혼식 많이 다녀봤지만 또 오늘처럼 의미 있는 결혼식에 초대된 건 정말 처음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결혼식 봉사 이런 활동 말고도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그 사업주가 그 평생 교육 기간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게 되면 직업 능력 훈련 개발이라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교육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도 이제 평생 시설 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서비스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업 행사를 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또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주가 미리 돈을 지불하면 어떤 요식 절차를 거쳐서 그 관할 지역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국고 지원금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호텔 행사하면 무조건 비싸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팍팍한 생활에 쫓겨 한 박자 늦은 웨딩 마치. 비즈니스의 중심에서 사회적 봉사의 중심으로 호텔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으로 연근은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아주 특별한 결혼식 어떠셨나요? 비록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온정을 나누는 분들 덕분에 마음의 온도는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린 다문화 가정 새 커플 여러분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만큼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궁유지였습니다. 다채로운 먹거리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 가을입니다. 대동마치도로 여러분을 행복한 여행길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저 입에 저 군침이 돕니다. 네. 네. 자, 한국인의 입맛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바로 이 한정식과 순정 스페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여러분 또 입맛 벌써부터 당기시네요. 거기에다가 자연산 송이와 백숙의 만남, 그리고 이 족발과 보쌈의 환상적인 궁합까지 대동마치도 기행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0월이면 너나 없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드는데요. 부펑하는 가을 속에서 낭만을 찾아 푸짐한 한상 차림 먹으러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허슬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 금방 허기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배를 든든히 해야 될 때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동마치도에 저는 어머니의 손맛과 고향의 정성이 들어간 낭만의 한상 차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에는 나뭇잎들이 붉은 옷으로 갈아입듯이 대동 맛지도의 한상 차림도 더 풍성해지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차린 푸짐한 한상 차림에 맛과 향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 해서 대동 맛지도가 달려가 봤습니다. 대전 복수동에 위치한 한 맛집. 이미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 안은 꽉 차 있는데요. 칼칼한 국물이 매력의 순두부찌개와 매콤달콤한 닭볶음탕과 순두부의 새로운 만남까지 오늘 대동 맛지도 가을 낭만 제대로 맛보고 갑니다.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왔는데요. 깔끔하고 첫째는 그릇들도 깔끔하고 이런 것도 재밌고요. 한 끼 들 때는 누구 소개해야 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 시켰는데 불고기도 나오고 일단 학생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부담 없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순두부랑 불고기랑 피자랑 3개 다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니까 한식도 먹을 수 있고 양식도 먹을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서 따끈한 국물을 찾았었는데요. 너무 맛있고 국물도 개운하고 메뉴도 많아서 불고기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고 맛있어요. 옛날 도시락에 이게 맛도 있고 추억도 생각나고 반찬도 맨날 바뀌어가지고 맛있고 좋아요. 맛도 맛이지만 넘치는 인심에 정말 반해버렸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반하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처럼 한 입 두 입 자꾸만 먹고 싶은 그 맛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렇게 주방을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저는 순두부 전문점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쇼를 볼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또 손님들의 입맛을 끄는 비법 소스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소스를 어떻게 제작하세요? 저희만의 이제 특수 비법인데 예를 들어서 매실청도 담아서 나가고 네. 표고버섯 가루도 빻아서 나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쓰기보다는 예. 자연에서 주는 그런 매실청이라든지 그리고 표고버섯 가루로 깊은 맛을 내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비법을 더 공개를 해주세요. 일단 육수를 낼 때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씨도 들어가고 대파뿌리 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한약재료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어요. 밀려드는 손님의 주방은 전쟁터. 엄마의 마음처럼 푸짐한 순두부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서비스로 나가는 피자까지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 모습 벌써도 군침이 도는데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또 겨울이 되면은요 오히려 또 엄마의 손맛 또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낭만이 가득하다는 밥상을 찾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해주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메뉴가 다양해요. 지금 메뉴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주 메뉴가 순두부고요. 네. 이게 이제 시키시게 되면 간장 불고기나 고추장 불고기 둘 중에 하나 서비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인분을 시키게 되면 또 피자까지 서비스가 나와서 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순두부찌개 따로 불고기 따로 고리곤졸라 피자 따로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세트로 시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니 진짜 최고네요. 네, 아니 저렴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사실 저렴한 것만 찾다 보면 딱 한 가지 메뉴 먹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든든한 이 순두부찌개랑 같이 여러 가지 메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상 가득, 인심 가득. 저렴한 가격으로 순두부찌개는 어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특제 소스로 만든 불고기와 달콤한 피자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이색 맛집 맞네요. 아니 이렇게 푸짐하게 아니 그냥 메뉴 자체가 푸짐해요. 네. 거기에 지금 이쁘게 뽀얀 순두부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순두부찌개보다 조금 더 매콤하네요. 그렇죠. 이게 닭과 어우러진 순두부.
이 메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두부가 접목된 메뉴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예. 메뉴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순두부찌개 말고도 뭐 이제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불족발과 순두부탕, 그리고 낙지 불고기,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닭볶음탕, 그리고 순두부 해장라면, 순두부 황태 해장국,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뭐 계란말이나 날치알밥, 뭐 이 정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막걸리 안주로 고추 부추전까지. 아니, 순두부랑 짝꿍이 메뉴도 이만큼 있고요. 거기에 또 아이들 메뉴, 네. 어른들 메뉴, 술안주 메뉴까지 이만큼 있어요. 아니 진짜 원래 가을은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분들과 뭐 입맛 다 달라도 여기 딱 와서 다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색다른 한정식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메뉴가 손수 주방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과정 하나하나에 시간과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들, 정말 그 맛 또한 궁금한데요. 첫 번째 눈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웬 산삼이 일렬 정대로 쫙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게? 예, 말 그대로 산삼입니다. 이제 네. 장내 산삼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요번에 가을에 이제 새로 내놓는 이제 요리인데요. 이제 저희 가게, 저희 이제 한정식집 오시는 손님 연령층이 많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그 요리가 이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우연찮게 그 강원도에 그 산삼 농장, 장내 산삼 농장이랑 협약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이 산삼을 공급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 이 산삼 요리로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요번에 그 새로 만든 이제 요리입니다. 저희 집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될 이 산삼 요리랑, 그리고 저희가 진짜 아침마다 직접 손바닥으로 이제 쳐가면서 만드는 이 떡갈비. 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갈비입니다. 이게 떡갈비가 보통 떡갈비보다 얇은데도 육즙도 그대로 있고요. 오히려 두껍지 않고 얇기 때문에 씹기도 편하고요. 아니 진짜 추천하실만 하네요. 다양한 맛과 요리로 우리 아이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정식은 어떠세요? 올갱이가 이렇게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마치 뷔페에 온 듯한 이 기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딱 맞는 것처럼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맛과 멋이 살아있는 퓨전 요리들. 정말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정성과 또 낭만이 가득한 요리들을 만나봤는데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리고 푸짐한 양까지 한상 차림으로 만나보니까요. 저 역시도 훨씬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 가을 하늘을 즐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 또 건강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시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요즘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또 한낮은 이렇게 햇볕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죠. 큰 일교차에 스트레스 받는 내 몸을 위한 건강 보양식. CNB 시청자 여러분께 대접해 드릴게요. 질 좋은 토양에서 가을의 볕을 받고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는 채소들. 손님들 상에 오를 각종 채소들이 모두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사랑과 정성이 더해진 신선한 채소의 풍미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겠네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식당이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고 깨끗하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여기 웬 이렇게 채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유기농으로 여기서 키워서 이제 손님들 이제 이걸로 반찬 만들고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식당에 있는 밑반찬을 여기서 나오는 채소들로 직접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보양식 찾아 산말리.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모여드는 손님들. 바로 이곳만의 인기 메뉴를 맛보기 위해 오셨는데요. 각종 한약재와 토종오리, 그리고 버섯의 왕 능이가 들어간 한방 능이오리백숙과 향긋한 향과 신선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모둠 버섯전골은 이 집만의 별미로 손꼽힙니다. 자연을 요리한 듯한 신선함과 깊은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늘 놓치지 마세요. 아, 최고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최고예요. 모두가 극찬하는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곳, 바로 주방입니다. 철이 철인 만큼 보양식인 한방 능이 오리백숙의 주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황기, 감초, 대추, 미삼, 오가피, 온나무 등의 한약재가 골고루 들어가 오리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고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능이버섯은 한방 능이오리백숙에 맛과 풍미를 더해줍니다. 재료의 품질과 신선함은 물론 거기에 정성까지 더해지니 손님들이 찾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다음은 갖가지 버섯과 깔끔하고 담백한 육수가 일품인 모둠 버섯전골. 능이버섯, 모기버섯을 비롯한 7가지 다양한 버섯들이 내는 재료 본연의 맛. 거기에 이 집만의 특별한 육수가 더해져 맛과 향이 배가 됩니다. 네, 주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음식 준비로 많이 분주하신데요. 네. 지금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버섯전골이요. 아, 인기 메뉴 버섯전골이요? 보니까요, 이 몸에 좋다는 아주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 버섯들을 다 여기다 넣는 건가요? 예, 맞아요. 아. 손님들 사랑 듬뿍 받는 오늘의 보양식. 나오자마자 손님들 입속으로 들어가기 바쁜데요. 맛있어 좋고 몸에도 좋고 같이 먹어 좋고 빈 접시만큼 두둑이 채워진 속에 찬바람이 불어도 거뜬하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산 능이버섯 전골입니다. 능이버섯 전골이요? 이거 자주 오세요? 아닙니다. 제 대구 살고 있습니다. 아, 대구에서 네네. 어쩐 일로 근데요, 이곳에? 예전에 대구에서 출장 왔을 때 한번 들렸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출장 오면 항상 들리고 있습니다. 대전에 출장 올 때마다 들리는 네, 집이 맞습니다. 됐군요. 네네. 그 이유라면요? 왜냐하면 자연산 버섯만을 쓰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좋고요. 네. 먹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지금 뭐 드시고 계시나요? 저 능이버섯 오리백숙인데요. 네. 너무 맛있고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운이 펄펄요. 네. 먹자마자. 예,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느낌이요. 네, 여기 혹시 자주 드시러 오세요? 예, 어제도 왔었는데 네. 너무 맛있고 예, 요거에다 또 그 수제비, 그 메밀 수제비도 참 맛있던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방송하랴, 살림하랴, 또 행사 진행하러 다니랴, 정말 몸에 기운이 그냥 쫙 빠져 있는데요. 이 맛있는 냄새, 또 몸에 좋은 거 눈으로만 이렇게 봐도 기운이, 좋은 기운이 몸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요리는 능이버섯 전골입니다. 몸에 좋은 7가지 버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보양식으로는 최고로 몸에 좋은 거예요. 이 요리는 능이 오리 백숙이에요. 여러 가지 보양식 약재를 넣어서 끓인 거고요. 몸에는 가을에서 이제 지금부터 겨울철이 오니까 최고예요. 네, 이게 바로 그 몸에 좋다는 능이 버섯 전골 요리네요. 제가요, 능이의 버섯은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 버섯 향이요, 이 시원한 육수 국물과 함께 입안에 탁 터지면서 입안에 쫄깃하게 감칠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국물 맛은 또 어떨지 제가 한번 좀 국물 맛을 좀 보겠습니다.
국물이요 아주 시원하면서 또 매콤한 맛도 나는데요. 아니 그런데 사장님 이 보양식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겁니까? 맛있죠? 다양하고 신선한 버섯들이 7가지나 들어있어가지고 깊은 맛을 낼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 깊은 맛이 나네요. 아주 숙취 해소에는 최고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장님 저 이 오리백숙 능이 오리백숙 맛을 좀 봐도 될까요? 네, 제가 한번 떠드릴까요? 능이 한방이 오리백숙은요 정말 이 오리가 아주 맛있게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너무 푹 익으면 쫄깃함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주 쫄깃쫄깃하게 잘 삶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리 특유의 잡내가 안 나네요. 잡내가 안 나고 오리 고유의 아주 맛있는 고기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낮아진 체온을 높여주는 따끈따끈한 보양식을 맛보셨다면 이번에는 피부가 좋아지는 피부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맛은 물론이거니와 피부가 좋아지는 음식 한번 가볼까요? 세련된 외경부터 눈길 사로잡는 이곳. 차별화된 맛으로 손님들 발걸음 모이게 만드는 오늘의 피부 보양식 족발입니다. 족발에 튀김가루를 입히고 코코넛 오일을 발라 바삭바삭 튀겨서 만든 튀김 족발은 많은 손님들이 찾는 인기 메뉴라는데요. 특히 검은색을 띠는 족발은 조청과 설탕을 넣지 않고 한약 재료가 듬뿍 들어간 특제 육수로 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좋아할 것 같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윤기 좀 보세요. 지금 제 앞에는요, 콜라겐이 잘잘잘 흐르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족발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니저님, 이게 다른 족발하고 색이 좀 다른 게 혹시 탄 건가요? 네, 탄 건 아니고요. 저희 족발은 7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가 있고 약 5시간 동안 삶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 빛깔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맛이 아주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우선 시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쫄깃쫄깃하며 이 족발 특유의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아주 담백한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조청과 설탕을 넣지 않고요. 그 대신에 사과와 5가지 야채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이 음식은 이건 뭔가요? 이 음식은 저희 가게의 자랑이 튀김 족발이라고 하는데요. 튀김 족발은 여기 머스타드 소스랑 칠리 소스랑 그리고 마늘 소스, 간장 소스가 있으세요. 이 4가지를 입맛에 맞게 찍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얼른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괜찮죠? 네. 네. 제가요, 이 튀김 족발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느끼한 맛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요. 이 튀김 족발과 마늘 소스, 야 정말 환상의 궁합인데요. 최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이 환절기가 지나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이제 얼굴이 이제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그 불구스름한 얼굴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안면 홍조라 하는데 고민하시죠. 예. 환절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정말 갱년기에 들면서 안면 홍조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 그리고 안면 홍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건강보감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리포터 박은미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죠. 넓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날씨,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낮과 밤의 큰 기온차와 한절기 땐 더욱더 강해지는 자외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트고 갈라지는 피부까지.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환절기 내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는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은 흔히 여자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가히 반가울 수만도 없는 게요. 네. 흔히 나타나는 이 피부 트러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철에는 트러블들이 좀 많이 생기시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원인은 사실은 이제 여름에 무덥고 습도가 높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서 습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 얼굴에 이제 당기는 현상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건조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트러블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는 이제 건선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조증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데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나가서 화장을 하시다 보면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무더운 태양 아래 이제 맨날 이제 하다가 또 가을이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선크림도 잘 안 바르세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여름에는 햇빛이 많으니까 선크림을 많이 바르시지만 가을엔 또 안 바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건조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발라서 생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때는 가장 많이 중요한 게 자기 관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철과 환절기 때 나타나는 안면 홍조가 있잖아요. 안면 홍조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도 짚어주세요, 원장님. 네, 우리가 안면 홍조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얼굴이 붓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붓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무더운 더위에 또는 이제 그 가을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우나를 또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얼굴에 혈관이 늘어나거나 또는 혈관이 확장돼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관은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혈관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이 붉은 것 이거를 갖다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생기는 원인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사실 뭐 100%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뭐 유전적인 요소도 좀 있다.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밸런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제 우리가 혈관하고 관계 있는 건 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얼굴이 좀 붉으신 분들 같은 경우 사우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러면 이제 많이 심해지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남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얼굴에 너무 많이 발랐을 때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뭐 주독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곧 겨울이 올 텐데 겨울 같을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추운데 나갔다가 더운데 이렇게 특히 뭐 춥다고 히트업에 가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생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폐경이 됐을 때 되게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다 무너져서 홍조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맞춰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생활 습관이나 폐경기 증상 중에 하나 또는 자외선 등과 같은 피부 질환 등으로 이런 안면 홍조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외에도요, 좀 외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안면 홍조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홍조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번은 누가 뭐래도 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름에는 다들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특히 겨울로 가면 되게 선크림을 잘 안 바르세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미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기미는 봄에 많이 생기지만 가을에 많이 나타나는 게 여름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외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 재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혈관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자외선, 온도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자극적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면 홍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집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입니다. 보습 잘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비타민C를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혈관이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비타민C이기 때문에 특히 가을철에 이제 지금 얼굴이 붉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조금 고용량으로 드시면 이런 안면 홍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비타민C 그동안 복용을 잘 안 했는데요.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나름대로 안면 홍조의 그 고민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네. 많은 조사를 해보았어요.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만 콕콕 집어서 질문 드릴 테니까요. 네. 원장님께서는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얼굴이 붉으면 그 자녀들 또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면 홍조는 유전되는 게 사실일까요? 되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얼굴이 붉으시면 자녀분도 붉은데요. 그래서 되게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소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이 이제 불규칙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뭐 당뇨나 혈압이 생기듯이 이런 유전은 아니고요.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는 좀 사실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은 아니고 생활 습관이 같아서 생길 수는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네. 안면 홍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안면 홍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또는 숫자가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너무 추운데 노출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말초적으로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얼굴 같은 경우는 항상 보온을 하기 위해서 혈관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혈액순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걸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질문 다 X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안면 홍조는 자연 치유될 수 없을까요? 네, 이거는 자연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본인 노력을 많이 해서 보습을 많이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 많이 드시면 조금은 개선이 되는데요. 아까 이 안면 홍조라는 것은 이미 혈관이 많이 늘어나고 또는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늘어난 혈관과 개수가 늘어난 혈관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것이 맞고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혈관이라는 것은 항상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우리가 염증이 나거나 상처가 나면 이렇게 붉어졌다가 그게 이제 좋아져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붉어지거든요. 근데 생기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기고 없어지는 건 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은 좋아질 수 있지만 안면 홍조는 이미 너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치료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 네. 안면 홍조도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여드름과 왠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여드름은 우리가 이제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혈관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기신 분들 같은 흉터가 남는데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회복을 한다는 거는 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거는 1번은 염증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 혈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이런 것은 이제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주사라는 병도 그 정도 사춘 정도 되는데 이 주사도 역시 안면 홍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면 홍조로 고민해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눈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라는 것은 저희가 가꾸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병적으로 이런 그 안면 홍조가 생기거나 또는 모세혈관 확장증이 생긴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피부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난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애들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레이저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습 잘 하시고 또 과일이나 비타민C 많이 드시면서 만약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아마 피부 관리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VJ 아디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좋은 정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말 만추로 가는 아름다운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코스모스며 단풍이며 예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행복한 소식들, 알찬 정보들 있으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세요. 네. 저희 게시판에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또 잘 포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VJ 카메라가 바로 출동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VJ 아디쇼.